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술을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간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간이라고 하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만 손상되기 쉬운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간에 무리가 가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간 건강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는 통증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신경이 적어 많이 손상되어도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무서운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해 술이 아닌 다른 경로로 어떻게 손상이 올 수 있는지, 또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길고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간식을 즐기는 습관, 마시는 음료 등은 전부 간의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60대 이상의 분들께서도 다양한 간식과 가공식품, 단 음료를 즐기실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요. 예전에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들을 지금처럼 자주 접하지 않았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것들이 아주 흔하게 우리 식탁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술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음식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술도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식습관을 주제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당분, 또 의외로 놓치기 쉬운 숨어있는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이 어떻게 간을 피로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 예를 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3주에서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간 수치가 놀랍도록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경험담도 아주 많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나는 술 안 마시는데 간 건강은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또 우리는 왜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간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 상태가 혹은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해당되지 않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중요한 부탁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 채널을 키워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주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간의 기초적인 기능과 함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식습관,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7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이 하는 역할은 정말로 광범위하고 심지어 재생 능력도 매우 뛰어나죠.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결국 간이 견디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의 핵심 기능과 음주 외의 손상 원인. 먼저 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 영양소,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 약물 등을 간이 처리하고 걸러내면서 몸에 필요한 것은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하도록 돕죠. 또한 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간 손상이라고 하면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경우만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알코올성 간질환, 즉 과음으로 인해 생기는 간질환은 분명 흔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간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을 혹사시키는 대표적인 식습관 중 하나는 당분의 과잉 섭취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심지어는 맛있게 먹는 디저트류 등에 들어있는 단순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를 간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요. 당분이 계속 과잉 상태로 들어오면 간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게 되고 그 결과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들어본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AFLD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만이 아니라 잘못된 지방 섭취,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도넛, 튀김 과자 등은 맛은 좋아도 간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씩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섭취량이 많다면 서서히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고 그 결과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란 여기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NAFLD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과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달리 NAFLD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더라도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방치하면 간에 염증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로 진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간경변, 간암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질환들은 모두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중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혈액내당이 많아지고 간에 포도당이 축적될 가능성이 커져서 지방간이 생기기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왜 간이 안 좋아졌을까? 하고 의아해할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이미 진행됐다면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시겠죠. 사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식단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술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설탕과 같은 단순당을 억제하고 정제 탄수화물인 빵, 흰 쌀밥, 가공된 곡류 등을 적게 섭취하며 대신 채소와 좋은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같은 착한 지방을 섭취하는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움직여서 체내에 쌓인 여분의 당과 지방이 연소되도록 해주어야죠. 셋째, 간에 해로운 가공식품과 그 함정.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숨어있는 가공식품의 문제인데요. 요즘은 간편함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보니 우리가 사소하게 사먹는 간편식, 즉시 조리식품 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OK 같은 제품은 정말 편리해서 자주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는 대부분 다량의 나트륨, 방부제, 그리고 설탕이나 과당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당 시럽, 말토덱스트린, 소르비톨 등 다양한 형태의 당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맛은 달면서도 뭔가 설탕을 덜 넣은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방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상 간에 들어가면 여전히 간에 부담을 주는 당류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간세포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간 건강뿐 아니라 혈압, 신장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식단이란 없고 우리가 약간의 편의 제품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적으로 이런 고당, 고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결국 간이 엄청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단 음료와 당뇨 대사증후군의 악순환. 이제는 음료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단 음료하면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정도를 생각하죠. 하지만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달콤한 라떼나 프라푸치노 혹은 생과일 주스 등에도 생각보다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직접 과일을 갈아 먹는다 해도 과일 안에는 과당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자주 많이 먹으면 역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죠. 또 과일 주스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식이섬유가 대부분 걸러진 주스 형태의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에 부담이 생겨 간에서도 그 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기 시작하죠. 이 기전이 반복되면 지방간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간을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가 간 문제와 직결된다는 건 의사들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당뇨가 심해지면 간에서 정상적으로 포도당 대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간 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지방을 축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시는 음료를 조금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간 수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커피 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 혹은 당 함유량이 낮은 차류로 바꾸면 3주 정도 지나면서 피검사 결과가 달라졌다는 경험담들이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과 통곡물 식단. 이제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식단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역시 밥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밥이라고 해도 백미를 주식으로 한 상태에서 반찬들의 양념이 강하고 달거나 짠 경우가 많다면 이것만으로도 간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빵, 면, 과자 등 다양한 밀가루 음식도 흔히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간에 안 좋은 이유는 섭취 후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후 남은 당이 중성지방 형태로 축적되어 간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백미나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활용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미, 통밀빵, 귀리, 보리쌀 등을 섞어 먹으면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우리 간이 혈당 처리를 조금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물론 난 치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현미밥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미 대신 오랫동안 불린 통밀쌀 혹은 반만 도정한 반현미 등을 드시거나 보리밥에 현미 조금을 섞어보는 식으로 천천히 바꾸는 게 좋습니다. 꼭 100% 현미가 아니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통곡물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여섯째, 건강에 좋은 지방 선택하기. 다음으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지방도 종류에 따라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과도한 식단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방을 기피하기보다는 오메가3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주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에 많이 들어있고 호두, 아마씨, 치아씨 등 식물성 식품에도 일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실제로 지방간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를 줄이는 식단으로 바꿨을 때 간 수치가 개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에 좋은 지방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칼로리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실천과 체중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꾸준한 습관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복부 비만, 즉 뱃살이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정 수준은 정말 말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신장과 체격에 맞는 건강한 표준 체중 혹은 그에 가까운 범위 내를 유지하는 것이죠.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력과 기초 대사량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이 똑같더라도 살이 쉽게 찔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근력이 약해지면 혈당 조절에도 불리해지므로 간 건강까지 연쇄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중심으로 술을 거의 하지 않아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습관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의 간은 술 외에도 과도한 당분,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전반에서 적절한 식단, 운동, 체중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더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결론으로 가기 전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은 술과 직접적인 관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원인들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식습관, 운동 부족, 대사증후군,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건강관리, 방식 등이 합쳐져서 우리의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짚어보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와 노하우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본인은 술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양만 마시기 때문에 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AST/ALT 수치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났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아니, 나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술만큼이나 우리 간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조차도 막상 식단을 기록해보면 소스나 양념, 간식으로 섭취하는 당류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되곤 하죠. 또 매일 빵을 먹지는 않아라고 생각하셔도 일주일에 한두 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달콤한 크루아상,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곁들이는 케이크나 과자, 한두 조각이 누적되면서 간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젊은 시절에는 지금처럼 설탕이나 각종 첨가물을 풍부하게 섭취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식이라 해봐야 집에서 만든 식혜나 엿, 약과 정도였고 그것도 귀한 편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달콤한 즉석식품, 시리얼, 빵, 과자가 넘쳐나고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여겼던 분들도 어느새 모르게 간에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사례 중심으로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3주 만에 달라졌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순 없지만 최소한 기존의 식습관에서 몇 가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 친화식단 아이디어.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복잡한 레시피를 암기하거나 특별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침 대용으로 빵을 드시고 싶다면 설탕과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 대신에 통밀빵이나 호밀빵 또는 오트밀 등을 선택해보세요. 여기에 달걀 프라이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구운 것, 아보카도 슬라이스, 토마토 등을 곁들이면 포만감도 있고 간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밥을 드실 때는 가능하다면 현미밥이나 귀리밥, 보리밥 등 통곡물을 섞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백미보다 식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충분히 불려서 압력밥솥에 지으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간혹 현미의 텁텁함이 싫다면 반만 도정된 현미나 3분도 5분도미 등 조금 덜 도정한 쌀로 시작해도 좋아요. 간식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시판 과자 중 당분과 트랜스 지방이 높은 제품은 피하고 과일을 통째로 섭취하거나 당이 덜 들어간 요거트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셔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 등은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어서 간 건강에도 이로운 편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육류 대신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을 주 12회 이상 드시면 좋고 닭가슴살이나 두부, 콩류 등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곁들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고기를 전혀 안 먹는 건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붉은 고기를 너무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에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런 식단 변화를 처음엔 좀 귀찮고 번거롭게 느끼실 수 있어요.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습관을 단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만 해보셔도 이렇게 해도 괜찮네, 몸이 좀 가볍네 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새로운 식단이 익숙해지고 예전처럼 단 음료나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속이 거북하거나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간과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얽혀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분명 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이 누적되어 간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하며 접근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과의 정보 교류도 되고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